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자회동이 지금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이 조금 전 도착했고요. 정치학자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 YTN 보도국 부국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화면이 들어왔다니까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정이 어떨지 뭐 이런 것들 참 시작하는 표정을 보면 그날 회동이 좀 잘 될지 어떨지 좀 대략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좀 되죠. 예, 지금 일단 뭐 표정은 비교적 뭐 밝은 표정으로 지금 오자회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시작할 때니까 일단 웃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그 여야 대표, 원내대표들을 악수하면서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뭔가 대화를 양쪽 대표들하고 나누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웃는 얼굴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이제 5명만 앉아서 계속 대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변인이 배석을 할지 여부 가지고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삿바 싸움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대변인은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이 오자회동 관련 그 대화록을 이제 적어서 그래서 나중에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각각 여야의 원내대표가 브리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여야에서 브리핑하고 청와대에서는 별도로 브리핑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옆자리에 야당 대표가 섰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섰고요. 이 두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직접 만나는 것도 꽤 오랜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그 여야 지도부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3자 회동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약 7개월 만에 그 여야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 회동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방미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 그리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려고 아마 이제 만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야당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철회하라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담이라는 게 늘 그 조건 분위기가 중요한 건데 이번엔 지금 국사 교과서 문제는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우선 이번 그 오자 회동은 상당히 뭐 환영할 만합니다. 전국이 상당히 경색돼 있고. 네. 야당은 이제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연말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나름대로의 그 예산을 확정받고 그다음에 몇 가지 그 경제 현안, 민생 현안들이 있죠. 그것에 대한 것도 이제 아울러 국회 협조를 얻으려면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웃는 표정은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내용 이제 의제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의제에서 야당 쪽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미 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뭐 명분이 있는 거니까 소신껏 밀고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결정을 해서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다면 뭐 불거지겠습니다만 분명히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쉽게 서로 합의는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는 역시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하고 끝나는 그런 오자 회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만나서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전국에 좀 도움이 될 수도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까? 어쨌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요. 거기서 어쨌든 그 서로 이게 최소 공약수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적어도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뭐 지금 문재인 대표도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협력할 그 의사가 있다는 뭐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전월세 대책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또 그 서민 경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청년 일자리 관련 창출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의사를 아마 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역사 교과서 문제 국정화가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을 좁히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얘기가 뭐 좀 지속이 되고요. 교과서 문제. 그러면 팽팽하게 맞설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에
얘기를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까지 영향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뭐 지난번에 3월 달에 그 3자 회담 할 때는 네.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예. 오늘은 5자 회담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5자 회담이어서 한 1시간 반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 역사 교과서 문제 외에도 뭐 각종 뭐 경제 관련 현안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뭐 현대차 실적 나는데 보니까 뭐 분기에 1조 5천억 정도 흑자난 것으로 아마 가장 최근에 낮은 흑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지금 다 쉽지 않거든요. 예. 뭐 또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세 난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무조건 그 대립하기보다는 예. 뭔가 거기서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떤 공감대, 뭐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정도는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문재인 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가요. 이번에 청와대 회동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역사 교과서 문제를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더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야당도 국정에 협조해서 도와줄 건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게 더 우선순위일까요? 아무래도 국정교과서 문제가 더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민생 그 경제 현안들은 일부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법이라든지 또는 경제활성화법이라든지 이게 가짜 민생 법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또 양자가 합의할 그런 가능성도 낮지만 그러나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쟁점화되어 있는 것은 역사교과서 문제입니다. 예, 예. 이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단 청와대 발의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만일 역사교과서 문제로 해서 경제 발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뭐 말하자면 민생 경제 법안 현안들을 제대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예. 사실 그 부담은 오히려 청와대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사실 뜻하지 않게 그 5자 회동을 제안을 한 것 같고요. 네. 이런 면에서 이 청와대는 나름대로 적어도 야당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설득하려고 노력은 했다. 예. 말하자면 소통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제대로 안 돼도 청와대는 이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에 대한 이제 부담은 좀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이것마저 없이 만일 예산 전국도 파행으로 가고 네. 국회의 모든 그런 법안 처리들이 지연이 된다면 이건 아마 역사 교과서 고치려고 결국은 중요한 경제 현안들을 등한시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마 그 5자 회동은 그런 면에서 청와대 쪽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했던 그런 회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30분 전에 청와대 5자 회동이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전 들어온 화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시작할 때의 모습이 조금 전에 도착해서 저희가 먼저 앞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 회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대략 시간 걸릴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난번에 3자 회동이 한 1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1시간 반은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이제 사실상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그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쨌든 여기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예. 뭐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여야 지도부는 지도부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아마 다 하도록 아마 예. 그렇게 아마 장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3자 회동 하는 거 하고요. 예. 여야 대표들만 만나는 거 하고 예. 원내대표들이 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도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좋아질 수 있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나요? 저는 좀 더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제 가운데 예. 뭐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라든지 뭐 예.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이런 것들은 다 원내대표들이 해야 할 그런 그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어떤 권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의 그 의중이 중요한 거고 대통령이 아마 이럴 경우에는 대표보다는 원내대표한테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들이 참석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예. 사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들이 이제 그런 그 사안들이 났을 때 좀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본인의 어떤 의중을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그 청와대 회동 때 여당 지도부하고 회동할 때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농담하니까 굉장히
호응을 예,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았고요. 예. 원희철 원내대표가 이런 좀 분위기를 그런 푸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원희철 원내대표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친박이 아니라 원래는 친박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친박계에 합류에 따라서 신박이라고 이렇게 불러달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오자 회동에서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핫 이슈인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아마 야당에서 아마 파상적인 공세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방어 논리를 아마 집중적으로 내세울 사람이 아무래도 원희철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교수님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표정 좀 전에 보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표정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키보드가 떨어졌습니다. 표정을 잘 이렇게 숨기지 못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감정이나 표정을. 그런데 지금 그 표정은 그렇게 그 무겁거나 어둡지는 않은 것 같고, 물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잘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이제 초청을 한 입장입니다. 먼저 제의를 했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원내대표들 모이는 거, 그러니까 오자 회담의 경우 이 3자 영수회담끼리 만나면 대표끼리 만나니까 상당히 딱딱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비교적 책임이 덜한 사람들, 중간에서 어떤 중재적인 역할도 하고 또 덜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원내대표들이 좀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가 좀 할 말을 하겠다. 특히 역사교과서 문제로 아마 상당히 마음을 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문제 아주 강경하죠.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가요. 이종걸 또 원내대표는 또 한번 말할 때는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대통령의 표정으로 봐선 좋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 대통령께서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 양보 안 한다. 아마 되게 같은 말을 되풀이할지언정 그게 뭐 양보는 안 한다는 그런 점에서 뭐 이번 오자 회담은 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그 그래픽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아주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대통령 하신 말씀을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제 명분 있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그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영혼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분 있는 싸움일 만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각과 그 당의 본인의 어떤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이제 국정화 중단이다. 그리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그 오늘 회동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여기서 어떤 합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오늘 뭐 의미심장한 얘기를 그 사전에 했는데요. 나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렬을 선택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어떻게 들으면은 이미 들어가기 전에 결렬 선언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나쁜 합의보다는 좋은 결렬 쪽으로 이미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좋은 결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다 피력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분명하게 서로의 어떤 의견 차이 부분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 뭐 더 낫다. 뭐 그런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제 그런 뜻이 있을 텐데요. 이번 교과서 논쟁은 참 보면은 너무나 양쪽이 일방향적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실제로 읽어보면요.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다 이렇게 편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올바른 교과서 하면 이게 사실 시각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어느 게 올바르냐 이게 잣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다음에 균형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정화는 분명히 이게 앞으로 뭐 여론도 문제겠습니다만은 국정화 문제는 이게 좀 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2017년까지 국정화 교과서를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건 시기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자, 최근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회동일지, 여야 회동일지 잠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제 기억에는 저 때가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았었던 때인 것 같아요. 김한길 대표하고 국회에서 만났을 때 그야말로 서로의 입장을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렸었던 때고요. 2014년에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 회동, 저 때는 비교적 괜찮았었던 예, 성과가 나왔던 두 분이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박영선 원내대표 워낙 사이가 괜찮았었죠. 예. 그러니까 뭐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김무성 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2015년 3월에 김무성 문재인 대표와 만났었던 회동입니다. 자, 오늘 5차 회동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